예, 안녕하세요. 김홍식입니다. 아무래도 1, 2월 이 시기에는 유튜브에 정부 지원 사업 혹은 뭐 사업 계획서 뭐 이런 영상들 업로드를 하면 조회수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같이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 제가 2022년도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지원하면서 작성했던 사업 계획서 같이 보면서 어떤 식으로 좀 각 파트를 작성하면 좋을지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뭐 청년 창업 사관학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의 사업 계획서 양식이 사실 뭐 대동소이합니다. 우리가 뭐 소위 얘기하는 PSSD식의 사업 계획서 양식을 기본 틀로 갖고 있고 거기서 좀 지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세부 내용들이 좀 달라지는 뭐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뭐 청년 창업 사관학교 학교 계획서지만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기타 등등 정부 지원 사업 혹은 지자체 지원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쨌건 도움이 되긴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본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 어떤 사업 계획서건 앞에 과제 개요, 사업 계획에 대한 개요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보통 이 부분 이 개요 파트 뭐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그리 좀 익숙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여길 텍스트로만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보시는 것처럼 좀 어떻게든 도식화하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그림으로 표현하고 표로 표현하고 또뭐 그래프로 표현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뭐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가장 큰 하나의 명제는 도식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뭐 국내외 목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사업과제 소개나 차별성 이미지 이쪽은 그래도 컴팩트한 이미지로 삽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 목표 시장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 제한된 지면 안에 때려박기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뭐 이렇게 쏨쏨템 이런 식으로 좀 단계별로 구분해서 삽입을 해주시면 제한된 지면 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인식 파트로 넘어가서 보시죠. 뭐, 꼭 개요 파트뿐만이 아니라 문제인식 파트에 있어서도 어떻게 도식화하고 그림으로 표현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볼드 처리해서 조금 더 읽는 이로 하여금 읽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제품 서비스 개발 동기를 텍스트 그대로 해석해서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경험이 있어서 이 아이템, 이 서비스를 개발해 좀 구상해낼 수 있었다. 뭐 이런 개인의 역사, 개인의 일기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구상한 이 제품, 이 서비스가 어쨌건 산업에서 시장에서 돈이 되는 아이템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제품 서비스의 목적, 필요성 같은 경우에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의 시장성, 또 수익성을 어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쨌건 나랏돈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 사업의 특성상 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뭐 사회가치 창출, 뭐 하물며 고용이 이만큼 창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현 가능성, 솔루션 파트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비 창업 단계나 혹은 초기 창업 단계에 있어서는 뭐 제품 위탁 생산을 맡긴다거나 혹은 뭐 외주 개발을 맡긴다거나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너무 자체 생산 능력, 자체 제조 능력이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뭐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전체 제품을 모두 위탁 생산 맡긴다라고 하면은 사실 선정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핵심적인 기술 혹은 뭐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내가 이런 기술, 이런 어떤 레시피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특허를 갖고 있다. 때문에 그걸 단순히 배합하고 최종적으로 이걸 상품화하는 과정에 있어서만 위탁 제조사가 도움을 줄 뿐이지 제품 제조, 서비스 개발의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 기업이 직접 한다. 우리 기업이 직접 담당한다. 우리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 지원 사업 심사에 있어서 특허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뭐 그걸 어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뭐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고 제품 제조의 가장 코어한 부분을 우리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특허를 통해서 확실하게 신호 효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특허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뭐 특허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 실현 가능성 파트에서 뭐 그런 부분은 어필 가능하겠죠. 뭐 그래서 뭐 좀 영상을 최대한 컴팩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설명을 간략하게만 드립니다만 지금 이 영상 속에 이 텍스트 담겨 있는 내용들을 좀 자세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품 개발, 뭐 생산 계획, 뭐 이런 부분은 뭐 지나치게 상세할 필요도 없고 또 지나치게 러프해서도 안 되는 뭐 그런 파트인 것 같습니다. 뭐 이 숫자 하나하나, 일정 하나하나를 정말 확실하게 픽스 시켜서 넣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 사업 기간 내에 얘네가 확실히 제품, 서비스, 완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정도의 어필은 되어야겠죠.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 우리가 실제 시장 검증을 해봤다. 정말 작게는 우리끼리 설문조사라도 해봤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넣어야 하는 파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거시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글링해서 뭐 제 사업 계획서를 예로 들면 반려동물 시장이 뭐 지금은 이 정도지만 향후 5년 10년 뒤에 뭐 어떤 외부 그 뭐 전문 기관에서 예측하기로는 뭐 계속해서 몇 %로 성장해서 뭐 몇 조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초기 기업 입장에서 그 큰 시장의 파이를 뭐 한꺼번에 몇 % 가져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어떤 산업 자체의 동향을 이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에 삽입하는 것은 이 파트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시장 검증, 뭐 어플 개발을 예로 들면 MVP를 검증해봤다, 출시해봤다, 뭐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이런 좀 우리 메인 서비스에 앞서서 좀 파일럿 프로그램을 미리 운영을 해봤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필하는 게 중요한 섹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쟁사 대비 우위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진부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결국 그 심사위원들이 다른 타 사업 계획서, 타 기업의 사업 계획서와 비교해서 우리 기업의 사업 계획서 우위를 좀 판단하게끔 만들려면 어느 정도 사업 계획서 상에서 좀 암묵적으로 약속되고 있는 양식은 지켜줬을 때 조금 더 확실한 비교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클리셰처럼 느껴지는 부분, 그리고 좀 진부하게 느껴지는 부분, 예를 들면 뭐 수학 분석이나 이런 경쟁사 대비 우위 요소 표라던가 혹은 뭐 아까 말씀드린 숨쌤템 이 표라던가 이런 게 좀 진부하게 느껴지더라도 어느 정도 사업계획서 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게 좀 심사위원들의 판단을 도와줄 수 있게끔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지 않나. 뭐 이거는 철저히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장 전략. 뭐 사실 예비 창업자, 극초기 창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쓰기 어려운 부분이죠.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이게 확실하게 있으면 사실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도 안 했을 텐데 자금 소요 그리고 조달 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요 부분에 있어서도 텍스트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 형태로 확실하게 좀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뭐 교육부에서 주관했던 창업 유망팀 300이라고 하는 일종의 창업 경진대회 통해서 이렇게 인연이 맺어진 뭐 외부 그 VC 혹은 뭐 대학 캠퍼스타운에 혹은 대학 기술지주에 재직 중인 뭐 심사역분들과의 그런 개인적인 네트워킹 뭐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로즈드 IR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정부 지원 사업 선정 이력 그리고 이
정부 지원 사업 통해서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면 충분히 외부에서도 투자 유치라던가 뭐 이런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어필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은 표로서 도식화된 그림으로서 확실하게 간결하게 내용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도대체 돈을 어디서 끌어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미 뭔가 예를 들면 내가 쿠팡 셀러라던가 혹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도 운영하고 있다거나 뭐 제품 제조 분야로 지원을 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좀 소액이라도 매달 뭐 5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좀 현금 흐름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파트에서 어필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비교 우위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비 세부 내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쓰는 게 꽤나 어렵죠. 일단은 금액을 어느 정도에 맞춰서 써야 될지도 감이 잘 안 잡히고 뭐 근데 이제 가장 맥스로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예를 들면 청장사 1억이라고 치면 1억에 다 맞춰서 지원금을 작성해야 나중에 그 지원 사업금보다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쓴 만큼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8천만 원 썼으면 8천만 원보다 그 이상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쓸 수 있는 만큼 지원금 금액은 써야 나중에 손해보는 일이 없다. 물론 이제 보통 내가 1억에 맞춰서 쓰더라도 평균적으로 뭐 7, 8천만 원 정도 받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뭐 청창사로 예를 들자면 그리고 뭐 이런 고민이 드시겠죠. 아까 이 설명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주 영역비에 과도하게 비용이 편성되면 좀 이 기업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진행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자칫하면 좀 부족해 보일 수 있는 뭐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비율을 어느 정도 뭐 외주 영역비의 요 정도 선으로 좀 금액을 끊어주는 게 사업의 현실성을 높일 수 있겠다. 뭐 이런 건 사실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사업마다 다르니까요. 예를 들면 뭐 제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건비보다는 외주 영역비 쪽 혹은 뭐 재료비 쪽에 비용이 많이 편성될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직접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자체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외주 용역비보다는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그 사업비 편성, 사업비 각 비목에 따른 비율에 대해서 딱 일목요연하게 이건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뭐 시장 진입 그리고 성과 창출 전략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뻔하죠. 제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입점하겠다, 어떻게 유통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 반대로 뭐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어디 납품하겠다, 뭐 어느 정도 기간에 사용자를 이만큼 확보하겠다, 뭐 이 정도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데 결국 여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수 시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클리셰적인 요소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줄글로 쭉 쓰는 것보다는 그리고 그냥 뭐랄까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디 입점하겠다, 어디 팔겠다, 어디 유통하겠다라고 하는 뻔한 텍스트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수화표 활용해서 설명한다면 그래도 좀 준비 좀 한 것 같네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거는 개인적으로 어쨌건 일반 제품을 제조하는 입장이었으니까 B2B로는 이렇게 팔겠다, B2C로는 이렇게 팔겠다. 그 아래 시장 진출 및 판매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 방안은 내가 당장 진출할 여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계획도 없지만 이걸 빈칸으로 두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향후 몇 년 이내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해외 진출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어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어떤 자료들 넣으면 좋을지 이제 화면 보시면 링크도 달아놨고 마지막으로 이제 팀 구성에 대한 부분이죠. 뭐 적혀 있지만 굳이 대표자 현황에 구구절절하게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넣어둘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정부 지원 사업 외의 루트로 자금 유치를 얼마나 해낼 수 있느냐. 뭐 요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고요. 뭐 쉽게 말해서
투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걸 어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예를 들면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체가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평가의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데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청년 창업 사관학교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기업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투자 받아서 뭔가 정말 최후에는 뭔가 상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지원해 주고자 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대표자 개인이 좀 자금 유치를 추가적으로 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어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것도 제 철저히 개인적인 사견이니 걸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에서 어필해야 되는 건 내가 이만큼의 고용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이 청년 창업상한학교 지원을 받는 기간에 총 4명을 고용해서 그 고용 성과 덕분에 중간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서 2천만 원 추가 사업비를 지원받았거든요. 이게 꼭 기업 개인에 대한 평가뿐만이 아니라 청년 창업 상한학교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정부 지원 사업이 그 주관 기관이 있잖아요. 그 주관 기관에 대한 평가로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지원한 기업이 뭐 이만큼의 고용을 창출했으면 이 주관 기관도 뭔가 그 성과에 대해서 또 이건 뭐 또 제 사견인데 이 성과에 대해서 더 상위 상급 기관으로부터 또 평가를 받는 그래서 최대한 많은 고용을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어필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그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뭔가 페널티가 주어진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고용 계획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달성을 하면 여러 가지 뭐 추가 지원을 받는다거나 뭐 조금 나쁠 게 없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기술 보호 노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허 출원 뭐 등록까지가 아니라고 해도 출원 상태에 있는 특허도 평가에 있어서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막 그게 없다고 해서 선정이 안 되고 있으면 무조건 선정되고 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특허 출원된 특허라도 없는 기업과 출원된 특허라도 있는 기업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뭐 제가 심사 받아봤을 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뭐 그래서 설명드릴 거는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뭐 사회적 가치 실천 계획은 지금도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닌 것 같아서 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청년 창업 상한학교 지원 기간은 아마 종료됐고 이제 뭐 창업 성공 패키지,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지금 지원 기간이죠. 뭐 이후에도 여러 가지 최소한 뭐 3, 4월까지는 뭐 정부 지원 사업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지원 사업도 많이 운영되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